오늘은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여자의 스타일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게 제가 블로그에도 몇 년 전부터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게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저 이거대로 했더니 전 남친한테까지 연락이 와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거에 대한 팁을 오늘은 좀 영상으로 알려드리고자 하고, 지금 이 팁 같은 경우는 프사를 잘 찍는 팁이거든요. 근데 프사가 이게 사진이 예쁘다고 해서 이성들한테 연락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자세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내가 프사를 아무리 적절한 자세와 이런 걸 가지고 찍었다고 해도 사실 내가 잘 준비가 돼 있어야지 사진이 잘 나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팁을 먼저 드리고, 그런 다음에 전 남친까지도 연락이 오는 그런 프사는 어떻게 찍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은 오늘 영상 일단 여자분들한테 굉장히 좀 유익하실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겠죠?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러면 프사를 만들기 전에 우리 먼저 우리가 그런 프사를 찍을 만한 상황인지는, 그런 상태인지는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우선은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진화심리학적인 그런 지식들을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진화심리학은 유사과학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유사과학 맞고 아직 연구한 지 얼마 안 된 학문인 건 맞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저희 내담자분들이나 수강생분들한테 적용을 해봤을 때, 그리고 제가 실제로 느꼈을 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공략을 하는 게 너무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유사과학인 건 맞지만 노하우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우선은 머리 길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화심리학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자분들의 머리 길이에 대해서 일단 저는 머리가 길죠. 이런 머리 길이를 가진 사람한테는 어떤 사람들이 좀 더 끌려올까? 그리고 머리가 짧은 여자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에겐 어떤 매력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우선은 여러분들 머리 길이 같은 경우는 진짜 전략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내가 어떤 남자를 사귈 것이냐, 내가 다시 사귀고자 하는 전 남친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머리 길이를 바꿔야 돼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만 고르세요. 두 가지 타입의 남성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요. 첫 번째 타입의 남성은 약간은 조금 남성성보다는 중성적인 혹은 양성적인 매력이 있는 분이에요. 내가 뭔가 주장을 하면 따라오고 내 의견대로 모든 걸 하려고 하고 나한테 다 맞춰주려고 하고 좀 내가 리딩을 했을 때 따라오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남자분은 반대인 거죠. 더도 말할 것 없이 그냥 남성적인 분들이에요. 나를 리드하려고 하는 사람. 어떤 분이 땡겨요? 만약에 선생님 저는 1번이 끌립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 오늘부터 컷하세요. 굉장히 샤프한 매력을 강조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보이시한 머리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분들은 본인에게 부족한 남성성을 여자에게서 보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짧았을 때 이런 분들이 따라올 가능성이 높고, 선생님 저는 제가 리드를 당해야 되는 타입이고요. 저한테 리드를 바라는 남자는 남성답지 않아서 싫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시나 본인들 머리가 단발인가요? 그리고 혹시나 주변에 정말 그런 남성적인 부분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만 많으신가요? 그렇다고 하시면은 머리카락을 잘못 길이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만약에 난 짧은데 그런 남자들이 따라오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머리를 붙이기라도 하세요. 그리고 반대로 나는 두 번째 타입 남자분들이 나를 리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긴 머리를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만약에 선생님 저는 전 남친이랑 재회를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남자분들의 80% 이상이 사실은 긴 머리를 선호를 해요. 왜냐? 남성성이 강한 남자분들은 여성성이 강한 여자를 원해요. 그런데 여성성이 강한 걸 내가 한눈에 알아보려면은 사실은 머리 길이가 굉장히 알아보기 쉬운 지표거든요. 나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을 하고 그리고 세련된 스타일을 하고 요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목표는 내가 원하는 남자한테 매력 어필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남자분들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남자분들의 관점에서 짧은 머리는 일단은 여성스럽진 않아요. 머리를 짧게 자르면 저 사람이 멀리서 봤을 때 남잔지 여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물론 짧은 머리를 했을 때 어울리고 예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남자분들의 기준은 우선 이 사람이 여자냐 아니냐를 먼저 보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여자라는 힌트를 많이 주는 외모를 하고 있는 게 좀 더 유리하세요. 그렇다고 하면 우선은 내가 잘 보이고자 하는 남자분이 좀 남성적인 타입이다, 마초적이다, 좀 리드를 하는 타입이다 라고 하시면은 머리를 최대한 기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은
머리는 짧게 자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머릿결이 사실 좋지 않다라는 경우, 흔히 말해서 이제 강아지 털이라 그러죠. 강아지 털처럼 내 머리 상태가 좋지가 않다고 하면은 어떻게든 머릿결을 살리거나 복구가 안 된다고 하시면 사실 잘라내셔야지 돼요. 왜냐하면은 진화심리학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의 긴 머리를 선호하는 이유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머리가 길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여자가 한번 아팠던 병력이 있으면 그때 당시의 머리카락이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머리가 예를 들어서 머릿결이 좋다가 한번 푸석한 그런 구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머릿결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은 건강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머리는 긴데 좀 머릿결이 좋지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관리를 잘하거나 혹은 일단 잘라놓고 예쁘게 기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당장 나는 재회를 해야 되고 당장 나는 너무 급한데 머리를 잘라버렸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좀 마초적인 타입이다 라고 하시면은 머리를 붙이세요. 지금이라도 당장. 그리고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은 평소보다 좀 더 예쁘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머릿결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드리자고 하면은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돈을 쓰는 거예요. 미용실에 가가지고 클리닉 자주 받으면 머릿결 당연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라는 분들 계세요. 팁 하나만 드리자고 하면은, 자, 준비물은 헤어캡이랑 트리트먼트예요. 트리트먼트는 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헤어캡 혹은 전기모자거든요. 근데 전 사실은 전기모자는 조금 무서워가지고, 왜냐하면은 머리를 감고 전기모자를 사용을 하는 건데 전기랑 물은 치치칙 하잖아요. 저는 그게 무섭기 때문에 그냥 헤어캡만 사용을 했는데, 일단은 전기모자처럼 내가 트리트먼트라고 열 처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으면 좋고요. 혹은 저처럼 좀 그런 게 무서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야에다가 뜨거운 물을 받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헤어캡을 쓰고 돌리는 거야. 그 뜨거운 물에다 내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 처리가 되거든요. 결국은 내가 미용실에서 케어를 받으면 좋은 이유가 그런 열 처리를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인 건데, 집에서도 열 처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트리트먼트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열 처리를 해가지고 얼마나 내 머리에 잘 흡수를 시키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선 머릿결 관리를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라도 홈케어를 하시면 굉장히 건강한 머릿결을 금세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또 하나 되게 중요한 부분, 제가 아까 넘기듯이 그냥 얘기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누가 봐도 멀리서 봐도 뒷모습만 봐도 여자여야 해요. 그런 스타일링이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페미닌한 스타일이 좋은 거죠. 허리도 좀 잘록하게 들어가고, 남자들만 입을 것 같은 칙칙한 색보다는 좀 여성스러운 색깔들을 좀 입어주시고, 좀 그래가지고 머리도 길고, 혹은 만약에 좀 나한테 리드를 당하고 싶은 남자가 끌려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그러지 않아도 좋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난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좀 여성스러운 색상과 스타일과 그런 것들을 착용을 하게 되시면은 좀 남자분들이 봤을 때 뒤에서 봐도 여자분이니까 설렐 수 있는 거죠. 뒷모습만 볼지라도. 특히나 만약에 겨울이라고 하시면은 코트도 되게 중요한데, 코트에 꼭 벨티드가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 허리가 좀 가늘어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매력 어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유튜버나 이런 분들이 조언을 해주시는데, 누구는 뭐 다리를 강조해라, 누구는 뭐 가슴을 강조해라, 뭐 누구는 뭐를 강조를 해라, 되게 강조를 하라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의 장점을 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좀 볼륨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당연히 볼륨을 강조하는 스타일을 입는 게 맞는 거고, 본인은 다리가 정말 예쁘면 다리를 강조하는 게 좋은 거고, 본인의 장점을 강조를 하면은 단점이 사실 덜 부각이 되거든요. 사람들은 강조된 쪽에 시선이 쏠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단점을 가리고 싶다고 하시면 단점을 가리는 데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장점을 많이 부각시키는 쪽으로 스타일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사실 정말 궁금한 건 여러분, 그래서 급프사 어떻게 찍는데, 전 남친도 연락이 온다는 급프사는 어떻게 찍는데,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알려드리자고 하면은 사실 비법은 바디랭귀지를 잘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디랭귀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내용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대화에 있어서 내용은 20%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한다고 해요. 비중이. 진짜 중요한 비중은 비언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프사에서 우리의 비언어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디랭귀지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프사에서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바디랭귀지를 보여줄까라는 부분들을 전략을 세우시면 되는데요. 우선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비교샷을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머리카락을 다 이렇게 내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러고 있어요. 자, 이런 저한테 말을 걸고 싶으실까요? 말을 걸 만한 용기가 날까요? 좀 말을 걸면 안 될 것 같죠? 말을 걸면 거절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죠. 자, 이게 사실은 바디랭귀지를 닫은 거거든요. 그리고 상대의 메시지를 받고 싶다, 상대한테 내가 호감이 있다, 너랑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려면 사실 바디랭귀지를 열어주셔야 돼요. 여는 건 뭘까? 여는 건 우선은
이 커튼 같은 머리카락부터 치워야 돼요. 치우고 목선을 이렇게 드러내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 손목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가 핏줄이 흘러가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내보인다는 건 내 약점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약점을 보여준다는 거는 내 친구한테 보여주는 행동이기도 해요. 너가 적이라고 생각이 되면 당연히 약점을 보여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손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손목을 너에게 노출을 한다는 것은 난 너에게 친밀함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내 이 목선과 그리고 내 손목과 이런 것들이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프사를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데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드려요. 누구든 행복한 사람을 닮고 싶어요. 행복한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하고 그 행복을 내 걸로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은 정말 가치가 있고 정말 인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프사에서부터 행복함을 좀 보여주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연락이 올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그래서 행복하다라는 건 내가 단순히 잘 사는 거랑 다른 거겠죠. 내 삶에 만족하고 있고 내 마음이 굉장히 안정돼 있고 그런 부분들을 표현을 하는 건데 좀 누군가 고민을 말했을 때 잘 들어줄 것 같은 그런 미소를 띠고 내 손목과 목 쪽에 흐르는 핏줄과 이런 걸 노출을 시켜가지고 잘 웃어주시면 돼요. 그런 프사를 찍었을 때 생각보다 많은 전 남친들한테까지도 연락이 왔다는 제보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노하우의 덕을 여러분들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평소에 잘 웃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잘 웃는다고 했었을 때 이 얼굴 근육 자체가 웃는 얼굴에 맞게 바뀌어요. 그럼 내가 훨씬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매력이 많이 크거든요. 어떤 분들은 선생님 저는 웃는 모습이 안 예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머릿속에 진짜 못생긴 사람 하나 떠올려봐요. 이런 말을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올려질 그분들에게 죄송하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돕고 싶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잠깐 죄송할게요. 자, 머릿속에 못생긴 사람 하나 떠올려봅시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무표정한 모습 그리고 그 사람이 웃는 모습 생각해보세요. 어떤 게 좀 더 매력적인가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진짜 못생긴 사람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분들께 죄송하지만 근데 솔직히 말했을 때 그분 입장에선 본인이 웃으면 얼굴 붕괴, 안면 붕괴가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웃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솔직히 무표정한 것보다 웃는 게 훨씬 보는 사람 입장에서 훨씬 호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 웃는 게 안 예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웃으셔야 되는 이유는 방금 우리가 머릿속에서 한 실험 때문이에요. 아무리 못생겼어도 웃어야지 좀 더 호감이기 때문에 웃으세요. 아셨죠?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동안 이것들을 얼마나 알고 계셨나요? 이미 다 아는 얘기들일 수도 있어요. 진짜 본인의 매력을 잘 가꾸고 계신 분들께는. 그리고 한편으로 저는 좀 몇 가지 몰랐던 사실들도 있어요 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들을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그냥 보시기보다는 몰랐던 부분들은 좀 메모도 하시고 그리고 한번 거울도 보면서 내 핏줄은 어떻게 해야 잘 보이는지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웃는 거. 그 승무원들이 많이 한다고 하죠. 아나운서들이나 볼펜 물기 이런 거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한번 다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예회사 대표 상담사로서 다양한 연애와 결혼, 이별, 재회 상황에서의 여러분들의 대처력을 한껏 높여드리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안녕!